그들이 온다. 기억해야 할 역사, 잊지 말아야 할 사람, 그들의 만남과 그리움을 담은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 많이 보러 오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한성대 입구역 2분 극장 홈에서 만나요.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 거타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무려 193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흉물스러운 게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도 저희 방송도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음력설도 지났고, 제대로 본격적인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인가? 맞습니다. 예. 근데 색깔은 근데 누가 정하는 거지, 그거는? 그 정해져 있대. 그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예요? 사주 뭐 이런 거랑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당연하게 말은 하는데 뭐 파란 말 이런 거 하는데 네. 그 근원이랑 그런 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고. 검은 토끼가 되게 똑똑한 토끼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궁합 뭐 이런 것도 색깔 있는 동물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네. 이거 일종의 레이시즘인가요? 근데 혐오를 멈춰주세요. 그러네. 그러면 그냥 뭐 양띠여도 몇 년도 양이면 그렇죠. 무슨 양이고 색깔이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네. 어디서 알아보나? 79년생들. 세대 되면 알려줘요. 근데 옛날 거. 네, 맞아요. 철학 쪽에 알아봐야겠다. 사주 하면은 아마 보통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느 색 양인지 찾아보고 그거랑 잘 맞는 동물 색깔인 동물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빨간 토끼랑 잘 어울린다 하면 그 토끼가 태어난 해를 찾아서 그 연도인 이성을 공략하면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 그리고 아닌가요? 그 사주 동물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띠인데 네. 그래서 매년 뭐 색깔 있는 소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제 개인 사주로 보는 동물은 저는 노란색 호랑이에요. 네. 사주에 있는 동물은 띠가 아닌 거예요? 네, 띠랑 달라요. 복잡하게하네요. 네. 노란 호랑이, 네, 그렇더라고요. 노란 호랑이 뭐랑 잘 어울려요? 저는 그때 봤을 때 뱀띠 중에 그러니까 뱀 중에 색깔이 흰색인가 하여튼 그 뱀도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블리트리 나왔던 사람도 베개 베개 사신이에요. 네, 사신, 백사신. 약간 MBTI처럼 이런 거 좀 유행시켜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있네요. 아무튼 좀 더 우리나라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자기소개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오늘도 이제 남은 마무리 200회까지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근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맞은편에 있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좋습니다. 다람쥐는 없죠. 없죠. 다람쥐는 똥색이죠. 청소이모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어떻게 지내셨나요? 야, 열심히 살고 있고요. 드디어 고비를 오늘자로 거의 마치고 미션을 거의 컴플리트. 그때 40곡인가 50곡? 그거 끝냈고 지금 22큐짜리 공연을 오늘 오다를 그 컨펌을 받아서 약간 수정만 하면은 이달 말에 공연을 2월달 초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1월 말에서 2월 달까지 공연인 거예요? 아마 28일부터 2월 5일까지인가 그래요. 제 공연인데 정확한 정보를 모릅니다. 나중에 정보 정확히 나오면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근황 토크 때. 시간 되면 저희 다시 또 보러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늘푸른 연극제라고 매년 하는. 알아요. 어르신. 예, 연극계 어르신들, 뭐 작가라든가 배우라든가. 그 영웅 이야기도 거긴.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노경식 작가님 70 넘으신 분이. 오영수 선생님 나오셨죠. 네, 맞아요. 이종구 선생님. 김종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중 보통이시죠, 그분은.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나 물어본 겁니다. 구절절.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공연 소식 나중에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땡똥 해백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알림이 해백입니다.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인도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혹시 뭐예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카톡?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인도는 당락이 아니에요? 네, 내가 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별걸 다 찾아봤는데 네.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영화인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포스터가 예, 아까 보내주신 거. 그거는 네. 한데 하여튼 내용은 뭐 당나귀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그죠? 당나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 말이더라고요. 그냥. 네. 페이크에 속았네. 못 말리겠네. 저번 방송에 당나귀 나오는 네. 인도 영화가 제일 재밌다 했는데 그죠. 당나귀가 안 말이었습니다. 나와. 심지어 파키스탄 영화 아닙니까? 혹시? 말이었어요. 네. 말도 그 아자가사미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아자가사미의 말이라고. 아자가사미의 예. 말. 그 이 사람이 이제 우목ben의 사람 같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예. 재산을 막 모아가지고 말을 한 마리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줘야지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때마침 그 마을에 이제 그 신을 위해서 목마를 만들었는데 그 목마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이 우리가 만든 목마가 약간 변한 거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들 목마를 훔쳐가려고 한다. 막 이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말도 안 네. 되는 상황. 네. 생 양아치네요.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전엔 몰랐는데 이것도 발리우드랑은 또 다르게 할리우드도 아니고. 네, 타밀 지방에서 나온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 타밀이 이제 전통적인 그 영화를 좀 고수하는 그 지역이라서 좀 비주류로 속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좀 타밀 지역의 감독으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네. 벌써 지금 본 지가 한 7년 됐는데 감독이 그 이후에 영화를 안 찍고 있어서 누나 말았군요. 군대 갔나?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제목 한 번만 더. 네, 아자가사미의 말입니다. 아자가사미.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어렵겠죠. 네, 찾아보고 있는데 좀 볼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네. 여러분 우만 웃으며 하십시오. 네. 말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인 이 감독, a.k.a. 강추 원추 미스터 추고요. 저는 근황 소개인데 아까 안 감독님이 이제 공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공연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저번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인터파크 그 티켓 링크가 오픈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그 한성대 입구역에 위치한 극장봄이라는 곳에서 하는 그 소극장 뮤지컬 공연입니다. 그 뮤지컬의 묘미는 좋은 노래들이 막 나오고 신나는 것도 있긴 한데 또 소극장 뮤지컬의 그 묘미는 바로 앞에서 그 가창력과 그 연기 땀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침도 튀죠. 어마어마한 비말까지 튀는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소극장 뮤지컬 공연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고스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64메가 메모리 죄송합니다. 나가 있어. 내 공연 홍보 방해하지 마. 고맙다. 안 감독은 나가 있어. 안 감독이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스트 메모리라는 공연인데 되게 그 유쾌하게 시작하지만 되게 감동적이고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에 잘 몰랐던 어떤 사실도 일깨워주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슬픈 가슴 아픈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공연은 참 유쾌하고 재밌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면 좋겠고 보고 싶은 분들 저희 팟캐스트에 따로 여기 문의나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할인도 해드릴게요. 초대도 할 수 있어요? 네? 누구 마음대로. 던지고 보는 거지 뭐. 극장 객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대는 친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지금 199명 구독했어요. 맞아요. 200명까지만 구독하면 세이브인데 네. 그래서 200번째 구독하는 분 내가 200번째다라고 인증하면 영화 초대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지요. 저는 엄청 큰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아마 이 방송 나가기 전에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락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다 싶으면 연락하세요. 괜히 바보같이 200 맞추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마세요. 인스타나 깝죽대지 마요. 걸리면 죽어요. 인스타나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 방금? I'm sorry. 안 들었어요. 일단 인스타나 그 저희 팟빵 페이지 같은 데다가 인증하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화 초대권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예. 자, 우선 게스트 오늘 뭐 성함으로 할지 닉네임으로 할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호칭을? 네 오늘은 그냥 닉네임 쭈니쭈니로 하겠습니다. 오. 쭈니 그냥 쭈니 아니에요. 쭈니 곱하기 쭈니. 뭐 살짝 불량식품 느낌도 나고. 아폴로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아폴로 아, 이름은 쭈니쭈니인데 아주 귀엽진 않습니다. 네, 와방 큐트. 아무튼 쭈니쭈니님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이 사회자님과 함께 잠깐 작업을 했던 이 감독 쭈니쭈니라고 합니다. 예, 그 작업이 그 작업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배가 있으시네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저희 그런 작업 안 합니다. 연배가 있으시네. 사회자께서. 신랑 입장할 뻔했어요. 제 입장은 뭐가 됩니까? 예, 아무튼 배우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직접 공연은 못 봤어요. 그 더블 캐스팅이라는데 그 저희 쭈니쭈니님이 출연했던 얼마 전에 끝났던 그 가면산장 살인 사건 연극에 출연했었고 그 순경 역할이 순사 같은 역할이었죠. 네네 그렇죠. 하여튼 전 더블캐라서 그 쭈니쭈니님이 나온 건 못 봤는데 공연 되게 재밌게 봤고 히가시노게 이거 원작 소설을 한국에서 연극으로 해가지고 되게 성황리에 많은 관객이랑 잘 무사히 마친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행히 예.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죠. 사고라면 무슨 사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요즘에 연극계는 코로나도 있고 이래저래 무사히 끝내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고 혹시 앵콜 기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계획이나 이런 건? 공연 중간에 뭐 제작팀에서 뭐 앵콜을 한다는 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뭐 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본인만 들면 가는 거. 본인만 쏙 빠지고. 지금 문자 왔는데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공연. 예, 그 역할만 쭈니쭈니는 빼고 원캐로 간대요. 정말 배우 할인 받으시겠네요. 아무튼 뭐 10이라도 해야겠네. 좋습니다. 같이 울어요. 또 다음에 재공연하거나 하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저희도 단관도 또 하도록 하지요. 재밌게 본 좋은 공연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게스트 왔으니까 우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거 방송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 어떤 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뭐죠 아바타 그 물의 길 이렇게 품평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품평에 약품이란 말도 참 저도 고급지네요. 예, 합평에까지 어휘력이 좀 딸려서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신선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말고는 좀 다른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어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괜히 저희가 무례한처럼 보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예, 우리 청산유수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새로운 자극이 될 것 같다. 자, 오늘 분위기 낙양동천 이화정. 원래 저런 분이세요. 아 좋습니다. 근데 아바타 보시진 않았죠? 아니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희가 다행이다. 저번 달 거의 개봉하고 한 일주 지나서 봤나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1000만. 설 중에 900만 넘었고 설 중에 한국에서 이제 1000만 넘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17억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소득분기점은 넘긴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든다니까. 자 그러면 자기소개는 근황 토크는 우선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해백님 오늘 뭐 있습니까? 해배 왔어요. 네 오늘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설명대로 이제 이분이 문화 알림이라서 문화 네네네. 전반적인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못 따라올까봐. 아니면 너무 앞서갈까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따라오세요. 대놓고 등한시하시네. 좋습니다. 타고 좋네요. 네. 그래서 올해 열리는 국제영화제 일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야. 네. 진짜. 이런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꺼타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금방 저거 하시네. 네, 추월하시네. 저 몰랐는데 네. 그
지난해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네, 22년. 영진이에 등록된 영화제가 국내에 240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40여 개요? 네. 아니 한해 240 개가 개봉되는 넘는 영화 편수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영화제가? 네. 야, 근데 이제 이 너무 중에서 국제영화제 규모로 인정받는 거는 지금은 이제 7곳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부산, 전주, 제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정을 한번 쭉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시작되는 거는 전주국제영화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고 올해 이제 정준호 집행위원장의 첫 데뷔 무대가 될 네, 영화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27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네, 올해는 그 부천시 승격 50주년이어서 이거를 연기해서 행사를 좀 많이 네, 연다고 하더라고요. 부천. 네. 야, 저희 토미쭈님이 고향은 아니고 지금 살고 네. 있는 어허. 프라이드 생기겠네요. 네. 부천 SK가 유명했죠. 네. 그리고 제8회 울주 산악영화제. 여기는 좀 좋은 소식인데 울산시랑 이제 앞으로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서 예산 지원도 받고 규모를 좀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이 나서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요 이제 울산시랑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은 추후에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지금 말씀하는 건 7대 영화제들을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DMZ도 7대 영화제. 네, 여기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네,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지는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그 엑스포 투표가 있거든요. 11월에. 그래서 아마 해외 쪽에도 홍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겠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강릉국제영화제랑 평창국제영화제는 열리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부산영화제가 대미를 장식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전주로 시작해서 네, 부산으로 끝이 나는 일정입니다. 좋은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격이 높아지는 네. 이런 방송이 아니었는데. 정옥씨나 240몇 개 소개해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할까요? 지역마다 하죠. 아무튼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또 이제 축구 이야기 한번 들어죠. 혹시 게스트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축구 좋아. 프리미어리그 보나요? 최근엔 잘 못 보고 있어요. 결혼한 이후로.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로는 새벽에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못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스포츠 뉴스를 확인하는 정도. 결혼하고 나면 새벽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안 감독님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네요. 정초부터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주에 뵙겠습니다. 네. 사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마트사커 가보겠습니다. 지난 방 개그 욕심이 많네. 쪼니쪼니님이 생각보다 절대 잘 끼어드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오해할게요. 저보다 적응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욕심도네. 우리 해백님이 게스트 같아요. 네, 제가 심지어 평소에 이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도 뺏겼어요. 자리 뺏겨, 캐릭터 뺏겨, 다 뺏겨. 좋습니다. 축구 얘기 듣고 가야겠죠? 네. 안 감독의 마더스 지난 방송 때 마지막으로 공격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격수는 뭐다? 골이지. 골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드필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는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일단 미드필더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현대 축구에서는 윙백, 풀백만큼 많은 게 제일 많은데 예를 들면은 중미, 수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미, 중미, 수미를 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그냥 미드필더가 있어요. 근데 축구를 보시다가 좀 아는 척하고 싶을 때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뿌리는 게 이러시면 됩니다. 그렇죠. 점점점. 네. 뿌리는 게. 근데 그게 뿌리는 게. 부정적이면 안 돼요. 뿌리는 게. 그러면 저쪽에 추가해 모시면은 왜? 이러면은 중요하다고.
이러면 되고요. 저쪽이 축제라면 알려줍니다. 그치 제 뿌리는 게 좀 그렇지. 그러면 리액션이 좀 맞아. 이러면 안 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공격성 꼬리지 하고 난 라이트 팬이라 네. 하이라이트 정도만 봐. 약간 이런 거. 주말은 EPL. 딱 파이트 또 나올 뻔해. 그러면 집어를 되게 개못 준다고. 너무 가정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해주시면 그냥 축구를 좀 관심 있어 보이고. 근데 사실 그 이성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그래서 너무 축구에 몰입하는 걸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과몰입은 좋지 않아. 그래서 라이트 팬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축구 얘기가 끝이 없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정보 뉴스 하나 알려드리자면 조규성. 네. 그거 진짜 열받게 된 게 딴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맞아요. 결국 못 나가게 셀틱인가? 셀틱에서 45억 불렀는데 이게 독일 마인츠도 거의 그 정도 불렀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구단 차원에서 안 보내준 거예요, 이건. 우리 쪽에서. 네. 왜냐면은 사실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셀틱이 삐진 게 딜을 너무 오래 했어. 그러니까 이 돈 밀당을 너무 오래 했구나. 이 돈 줄 거야. 이 돈 줄 거야. 이거 이하로는 안 내려가. 자,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자. 그런데 이런저런 대답도 안 주고 계속 끌고 있는데 조규성이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은 군필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25살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가 원래는 30살로 봤을 때 최소 5년을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인츠 같은 경우는 마인츠가 원래 클럽 그 리버풀 감독이 있던 팀이었고 그 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키운 게 있었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고 셀틱도 1위 셀틱이 해먹는 리그고 근데 여기를 안 보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전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진짜 너무 욕심 부렸네. 그 근데 구단에서. 이거는 욕심도 욕심인데 배 아픈. 무례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토트넘이 잘하는 거거든요. 토트넘에 랩이 구단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하는 게 개 양아치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25만 불 주면은 보낼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다 30만 불. 게다가 오늘 만나서 도장 찍자 35만 불.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잘하는군요. 결국은 안 팔아요. 뭔가만 올려놓고. 네. 그래가지고 그 욕 되게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셀링 클럽이었죠. 파는 클럽.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면 안 좋은 선례가 남아요. 그죠. 왜냐면은 축구는 피지컬 게임인데 맞아요. 아무래도 아시안계는 힘들어요. 근데 손흥민이 신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조규성 같은 괜찮은 자원이 지 의도랑 상관없이 이런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범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시안 코리아는 안 뽑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생기죠. 이게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전반적인 한국과의 거래할 때에 대한 그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신뢰가 안 좋은 가버리는 거죠. 사례가 되는군요. 근데 이게 찾아봤더니 약간 구단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래가지고 그냥 사실 그래요. 저는 명분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우리 이번에 그럴 수 있죠. 우승하려고 아시안 뭐 우승하면 되는데 그런 거 이런 방구 없이 셀틱 쪽에서 오히려 공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안 필요한 것 같다. 저 선수 이제 이 정도로 엄플했으면은 엄청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전체적으로 지금 손흥민도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황의조는 거의 계약 해지할 것 같은 상태고 되게 안 좋거든요. 김민재 빼고 다 안 좋아요. 네. 근데 이런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앞으로 해외 진출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그러니까 간만 보다가 안 와. 이래 버리면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되고 아니 우리나라 K리그 1등 먹는 팀이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히 열받는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길게 했네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야기여서 네. 그리고 사실 거의 갈 것처럼 그쵸. 분위기를 띄워놨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같이 라이트 팬도 아는 내용이니까 궁금해했을 것 같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봅시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에는 뿌리는 게 단 부정적으로 말고 뿌리는 게 툭 뿌리는 게 이렇게 가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백님? 자 리슨 앤 리핏. 툭 뿌리는 게 아니 그냥 없어요. 뿌리는 게 네. 약간 경상도 사투리 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쭈니쭈니 한번 해볼까요? 저요. 뿌리는 게 뿌리는 게. 그치. 이런 느낌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느낌 있네요. 다음에 몬스터일도 한번 시켜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의 이제 하이라이트 코너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볼만한 영화를 한 편씩 추천해주는 주초의 명화 시간입니다.
태초의 명령. 자, 우선은 오늘 좀 참신하게 우리들 한 편씩 준비했는데 그 우선 게스트한테 뭐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뭐 본인의 인생작일 수도 있고 재밌게 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 좀 있나요? 주인님은? 혹시 뭐 OTT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제가 최근에 무심코 무심코. 네, 야. 무심코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 야 수식어 무심코. 네. 야. 무심코 이렇게 딱 클릭을 했는데 예. 그 웬즈데이라는 그 드라마 웬즈데이. 저를 잘 몰랐어요. 야. 막 이렇게 뭐 이런 연예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근데 수요일. 그게 팀 버튼이 제작하고 그쵸, 그쵸. 감독을 네.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편까지. 네. 명작이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1편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4편까지 보고 있는 아하. 딱 4편까지 팀버튼이 연출했고 그 뒤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직접 연출은 딱 4편까지 그 뒤로는 또 다른 분이 하는데 그럼 근데 4편까지만 봐야 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정말 재밌게 봤고 저희들이 한번 다 칭찬을 한번 했었고 그랬군요. 네. 김지연 그 약간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드라마들 시청률에서 역대 지금 3인가가 웬즈데이가 하고 있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시즌 2도 벌써 확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시즌 2는 약간 좀비인가 트롤 같은 종족이 나와서 걔네랑 펼쳐지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약간 그 가상 포스터랑 컨셉까지도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촬영도 8화까지던데 그 8화가 마지막이 아니군요. 시즌 1은 우선 원은 종료가 8화까지, 되고 네. 아직 다 못 그래서 봐가지고.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전체적으로, 되게 독특하고 네. 좋았어요. 여기 팀버튼 네. 색깔이 확 네. 드러나는 저는 작품이어서. 그 이지민 그 늑대 인간이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알통장으로 네 맞아요. 울브린 같은 애. 우리가 이렇게 안 겹칩니다. 제나 오르테가 네, 웬즈데이 오르테가 좋아하고. 팔로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웬즈데이가 인기가 많아서 거기 나왔던 그 배우들도 지금 엄청나게 네. 핫해져가지고. 너무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아, 이거 아주 좋은 영화를 보고 계시군요. 스포해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말만 쉽지. 웬즈데이 좋습니다. 사실 드라마 좀만 길지만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럴 만한 네. 가치는 충분하고 생각보다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냥 여자 꼬마의 한 명 이렇게 그쵸, 포스터 약간 있고 뭐, 해서 네. 선뜻 학교 손이 얘기고 가는 이야기는 음. 애들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팀버튼도 사실 최근에 폼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감독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적해야겠네요. 예. 거의 황의조씨급으로 네, 많이 아이고 저런. 폼이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재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요.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물어봐야죠. 누구부터 할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그저께인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뭔가 좀 정신 차려볼까 해서 가지고 있는 영화를 찾아보다가 펄프 픽션. 네, 펄프 픽션을 다시 봤는데 네. 역시 재밌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네.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죠. 이 거장의 탄생 과정을 바라보는 이제 이 시선에서 보는 것도 재밌고 그 캐스팅이 완성됐다는 게 저는 솔직히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다시 못 모을 걸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저수지를 찍고 나서 얼마 안 된 신생 감독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경력 있고 아니면 인기 있는 배우들이 몰려갔다는 거는 아마 저 그런 것 같아요. 대박. 최근에 또 축구 얘기 잠깐 하자면은 아스날이 오랜만에 리그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주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등 하던 팀이 알아서 지고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하는데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마치 쿠엔틴 타란티노의 처음 등장은 되게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리고 전 이걸 또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가 대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수다는 맥락이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그 맥락이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보고 나면 그 얘기 왜 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진식 수다랑은 또 결이 달라요. 장진의 수다가 따로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유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할 겸 해가지고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이 영화를 한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이죠. 거장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도 볼 겸 그리고 그냥 영화 자체도 재밌고 그냥 그 춤 장면 하나로도 거의 씹어 먹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나오니까. 예,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영화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펄프전 진짜 하여튼 그 저수지 얘기들 하고 2년 만에 나와서 황금 종려상을 탄 네. 거의 유일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데뷔하고 2년 안에 황금 종려상 탔다는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그 스타 감독의 탄생이었고 펄프전은 저는 아직도 그 브루스 윌리스 아버지 시계 네.
어디다 숨겨서 왔다고. 아 기억하시죠 그거. 그리고 엉덩이에 숨겨서 크리스토퍼 월컨이 와 그 아저씨 연기 너무 잘하다 또.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는 대사를 잘 외우는 브루스 윌리스 네. 볼수 있고 또 하나가 이 감독님이 알려주신 정보였는데 국내 편집 버전이 따로 있다고. 네. 그게 그 교차 편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순서대로 재편집한 게 개봉을 했었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편집해서 상영을 했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산영화제에 게스트로 초대했을 때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한번 보고 싶다고. 화를 낼 줄 했었다고. 알았더니 내 영화를 신기하다. 칼질을 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대? 뭐 쿠엔틴 타란티노와 또 이제 박찬욱 관련된 어떤 그 과정들이나 이제 재밌는 얘기도 참 많은데 하여튼 대단한 분이지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존경스럽습니다. 네. 펄프 픽션 좋은 영화네요. 네. 그리고 해백님 어떤 영화? 네, 저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인도 영화 하나 갖고 아예 왔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군요. 맛살나러 네. 가시는군요. 이wan 간 김에 좋습니다. 네. 선 그- 넘었네. 모범 경찰 신감이라고. 신감? 신감이요. 신감. 신감. 신하영 말고 신감. 네, 신감. 이게 약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동석 범죄 액션의 아.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네, 무지막지하게 이제 뺨을 때리고 이런 그런 액션들이 좀 여기 선글라스 잘 쓴 경찰이 네, 주인공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나 그거 짤로는 많이 본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이거가 시리즈가 이 그 뭐죠? 아제이 데브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신감 시리즈가 있고 예. 또 다른 배우가 나오는 신감 시리즈가 있는데 혼자 해야겠네. 네, 이분이 나오는 거는 모범 경찰 신감이랑 신감 2랑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신바라고 개과천선 비리 경찰 네, 신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바를 투값인가요? 이제 구해주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역할로 신감이 다시 재등장하는데 네, 인도에서는 이 신감이라는 경찰 이 캐릭터가 정말 힘세고 멋있고 간단한 액션으로 이제 다 물리치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액션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 네. 코어 진짜 쩌는. 네.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한국의 강철중 같은 뭔가 그 나라의 뭔가를 대표하는 네, 맞습니다. 캐릭터군요. 네. 하고 시리즈도 인기가 많았고. 네, 액션 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네. 좀 무지막지한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 막 사람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차 돌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뺨을 때리면 예. 땅에 튕겨서 올라옵니다.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가볍게 감당할 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 난 저번에 RRR 보면서도 그게 생각나네요. 총알에 네. 그러니까 다 용서하다 총알에 자동차가 막 폭파되는 장면 보고 야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여줘야 되나? 마블 시리즈죠. 뭐. 예. 너구리가 말도 하는데요. 뭐. 예. 하나 싸워도 이길 것 같고. 하여튼 예. 네. 풀 제목이 무법경찰 신강. 모범 경찰 신감. 네. 다 틀려. 아 그러면 이제 저도 한 편 소개해드려요. 네. 저는 좀 옛날 영화 가져왔어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사원에서 벌어지는 그 손 코넬이 나오는 그 영화. 맞습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랑 하고 원래 그 작가가 움베르토 에코 소설이 원작이고 그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어떤 사원에서 벌어진 어떤 그 금서와 관련된 연쇄살인과 그걸 추리하는 그 숀 코넬리가 다른 사원에서 여기로 이제 문제 해결하러 오는 수도사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약간 폐쇄적인 수도원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그 하여튼 장미의 이름 영화 자체가 잘 만들었어요. 이게 감독도 장자크 아노라는 그 프랑스계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지금 봐도 되게 훌륭하게 그 추리물로서도 훌륭하고 영화 자체 여운도 되게 긴 작품입니다. 근데 요거를 추천한 게 최근에 이제 페일 블루 아이가 네. 그 크리스찬 슬레이터 나오는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최근에 그 추리물 네. 영화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거든요. 1월 초 중반에.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작이라 봤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기본 컨셉이 좀 비슷해요. 거긴 어떤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가 잔인하게 죽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거를 수사를 의뢰한 형사가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고 크리스찬 베일이 젊은 사관생도 에드가 알렌 포우랑 같이 이거를 해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루즈하고 네. 그 추리에 대한 카타르시스도 좀 약했어요. 가뜩이나 또 최근에 나이브스 아웃을 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는 이게
80년대인가 70년대 되게 옛날 영화거든요.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라서 차라리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저는 이제 장자크 아노 감독의 장미의 이름, 그리고 안 감독님은 펄프 픽션 쉽게 가네요. 그리고 해백님은 모범경찰 신감입니다. 신감. 네, 이거 신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 있나? 이게 원래 궁금하네.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왔을 끊겼고, 수도 네, 있군요. 다른 데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찾아보지 아무튼 못했네요. 알아서 구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게스트님의 웬즈데이까지 네. 우선은 소개시켜드리면서 전반전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